어떻게 어떤 논거로 그 정확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그게 점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뭐 이렇게 불특정하게 이제 딱 그걸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거기 주역 어느 곳에 찾아봐도 그걸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없지만 내가 스스로 답변을 찾아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그게 불가지론이다. 불가지론. 그거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강연의 주제를 불가지론을 가지고 하다가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미루고 그럼 다음에 한번 불가지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불가지론도 하나의 철학적 논리니까 오늘은 이런 캐를 가지고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래 거는 불을 나타내는 거고요. 위에 거는 하늘을 나타내는 건. 이건 이 캐 이름은 이거는 건캐, 이거는 이캐. 그래서 이거는 건은 하늘이고 이는 불이기 때문에 천하 동인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캐 이름은 동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선에 이 캐는 이제 모양새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밑에는 불이잖아요. 불도 양이거든. 양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아래울로 양의 캐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불이 음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돌아가신 성철 노사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거 보면 물 속에 불이 있고 불 속에 물이 있다. 물 속에 불이 있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매우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럼 왜냐하면 요즘에 그 물은 뭘로 되어 있느냐? HO2잖아. HO2요. HO2. 그래 거기에 이제 무슨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가지고 불을 내는데 그걸 분리해서 하면 수소나 산소가 다 가연성을 가진 폭발성을 가진 것이고 그래서 그 자체가 불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불은 그러면 뭐 속에 어떻게 물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느냐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불 자체는 하나의 이제 기체화해서 이렇게 날아서 소멸돼서 가는 것이지만 그 모든 그 불꽃을 이루는 타는 가연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싹 다 그 속에 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 속에도 물이 있고 물 속에도 불이 있다. 뭐 이게 요즘 현재 물리학에서도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불을 상징하는 이 속에 내가 그런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이게 양을 상징하는 불인데 불 속에 이 물이 들어있는 게 음이 들어있는 거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걸 불이라고 하고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하늘이고 밑에는 불인데 하늘 밑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하동인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뭘 상징하느냐?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얘기한다면 이 수평선이 이래 있죠. 이게 태양이 이래 솟는 거야. 하늘을 향해서. 밑에 있잖아요. 하늘 밑에. 하늘 위에 있으면 중천에 뚝 떠 있잖아요. 그 대유라고 하는 캔데 거기 거꾸로 화천 대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 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밑에 이렇게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불이 올라가는 것은 불은 태양이니까 태양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우길성천한다 이러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우길성천하는 그런 기세의 쾌예요. 그런데 이 쾌 이름을 왜 이제 동인이라고 했을까? 동인. 이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인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이게 왜냐면 같을 동 사람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뭐 같은 길을 가는 사람, 또는 뭐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뭐 이런 것을 읽어서 우리가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지,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한 사람은 동창생, 그러잖아요. 또 같이 뭐 졸업을 하고 뭐 어떻게 하면 동기생,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같을 동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길성천하는 밑에도 불기운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쭉 솟아올라가는 것을 왜 동인이라고 했을까? 그 우리는 뭐냐 하면 꿈을 이루고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동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인이요. 경운사가 크게 발전하려고 하면 경운사를 같이 하자고 하는, 이미 우리는 혼자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발전하려고 하면 뜻을 같이 하는 신도님들이라든가 스님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루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본 결과로 볼 때 꿈을 이루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 바로 동지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 꿈을 이룰 수 있고 그 도움을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인을 얻은 사람은 성공해요. 그걸 얻지 못한 사람은 성공 못하는 거야. 그래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게 이 아무개 정 아무개가 그게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이 됐다 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 그래 돈을 벌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업을 하는 동안에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하는 창업 동지가 있는 거야. 창업 동지가. 그런 사람들이 그 힘을 보태줘서 그래 된다. 뭐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무슨 대통령이 됐다, 뭐 또는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사람들도 밑에 자기의 그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지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래 밑에 있는 불이 하늘을 향해서 솟아올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동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인이다. 그런 쾌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쾌를 설명하는 말 가운데 이제 그 쾌사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거 우자입니다. 이게 조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덜야자 동인 우야라. 그러면 형통한다. 형통할 문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이제 이어서 뭐냐 하면 이섭 대천이라. 이제 이런 걷는다는 뜻입니다. 큰 내를 건너면 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야락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 이 한문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제야에 있다 뭐 이러잖아요. 들판 이 덜야자거든. 들판에 있다 이런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 또는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일러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야인이다 이러잖아요. 보면 저기 한때 지금은 요즘 내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옛날에 저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뭐냐면 제야 사람이다 이런 제야 스님이기도 하지만 제야 사람이다. 그 제야 들판에 있는 사람이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꿈을 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덜에 있는 사람은 동인을 얻으면
살라 그러면 산 넘고 물 건너간다 이러잖아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간다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겪고 고비를 넘어간다 이런 뜻이거든. 그걸 그렇게 해서 이런 동의를 얻어가지고 아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런 걸 하면 더 건너가야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크게 뜻을 이루는 게 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텐데 오늘 그러면서 재미나는 이야기를 몇 개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와서 들으시는 우리 보사님 계시고 거사님도 계신데 본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거사님은? 거사님 본명이 어떻게 돼? 본명? 본명? 예. 본명 없어요. 본명 없습니다. 그럼 다음에 내가 하나 치드릴게요. 본명 받으라고 그래 또 시간이 내가 좋은 호를 하나, 네. 호를 하나 좋은 걸 호가 저 그 아주 있으면 좋습니다. 그 이제 두 분이 또 계시고 그러니까 그 한데 저는 성덕행이에요. 본명이 성덕행. 성덕행이요. 네. 그 성덕행 보살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성어자 성. 덕행. 이제 이성계가 고려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고려를 조선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이성계는 조선을 창업하기 위해서 수많은 동지가 있었잖아요.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그 요즘 실질적으로 이성계가 조선을 창업했느냐? 많은 학자들이 어느 날에 와서 얘기하기를 조선을 창업한 사람은 이성계가 아니고 성은 정시요 이름은 도전,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창업했다. 이성계는 다만 거기에 얻혀서 갔다. 그리고 그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그 형태를 국가하는 형태를 형성하고 만드는 국가의 이념이라든가 강령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만든 사람은 정도전이다. 이렇게 연속극이 그런 요즘 한참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게 상당히 인기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런데 그래 뭐 어쨌든 간에 그렇건 간에 저렇건 간에 그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고 이성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성계는 무인입니다. 무인이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장군이죠. 이제 이렇게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와서 싸움을 하는. 그 고려 말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이성계는 흉력한 공을 세웠어요. 고려에서. 그래가지고 그 공을 세우고 그게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이성계의 그 힘은 자꾸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고. 그래 됐는데 그 전에 고려 말쯤에 와서 고려를 다시 부흥해서 큰 강국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진 그 왕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공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공민왕. 근데 이 공민왕이 이제 그 원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나라를 이 공민왕 자신도 원나라의 볼모로 잡혀가서 있었어요. 있었고 자기는 볼모로 잡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에 돌아가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이야. 희망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제 본인의 복도 있었겠지만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고려로 돌아와서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왕이 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사실은 우리 불교에서 아주 불교사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태고보우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이 스님이 중국에 유학을 갔을 때 가가지고 그 중국 천자 그 천황이 그게 그 황제가 그 천황이 아니라 황제가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때 그 황제가 융숭한 대접을 할 때 그 황제의 부인이 고려 사람이야. 그 고려 사람인데 그 고려 사람 그 누구냐? 기황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요즘 정도전이라는 연속곡도 나오지만 또 기황후라고 하는 연속곡도 요즘 나와서 하고 있는 모양이네. 근데 그 한 번도 내가 그 기황후도 못 보고 아직 정도전도 연속곡을 못 봤는데 그 기황후라는 사람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 그 기황후로 인해서 거의 또 중국의 원나라가 망합니다. 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태고 보우선사가 중국에 갔을 때 그 기황후를 위시해서 중국 황제가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해요. 그리고 법회를 열어줘요. 그 법회를 열어줘서 그 공민 참적의 그 태고 보우선사가 이제 크게 법회를 하는데 그 법회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 공민왕이야. 그때는 왕은 아니죠. 볼모로 잡혀가 있는 고려의 유약한 하나의 왕자에 불과한 거야. 그래 법회가 끝나고 나서 몰래 살못이 찾아와요. 태고 보우선사한테 와가지고 보우선사한테 절을 하면서 밀약을 하는 거예요. 스님께서 고려에 돌아가시면 절을 어떻게 해서 밀어가지고 고려 왕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 은혜를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 두 사람이 그 밀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태고 보우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태고 보우는 그 당시에 스님으로서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으로도 고려 사회에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하에 공민왕이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민왕이 제일 먼저 하는 정책이 뭐냐면 반원 정책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반원. 그 반원 정책은 원나라를 이제 반대하는, 그동안까지는 원나라의 속국으로 있는데 자주권을 확보하고 원나라를 이제 그래갖고 원나라가 고려의 독립을 막기 위해서 그 반원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고려를 침범을 합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나가서 이성계가 공을 세우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쟁이 몇 번이나 하지만 전쟁에 이겼어 고려가. 그때 뭐 졌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이 공민왕이 왕이 되고 나서 결정적으로 그 반원 정책을 쓰기도 하지만 고려를 다시 크게 강대한 나라로 하기 위해서는 개혁 정책을 써야 되는 거야. 그 개혁 정책을 쓰기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누구예요? 자기의 뜻을 반영해 줄 수 있는 동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왕이지만. 그 얻은 사람이 누구냐? 신돈이라고 하는 분이야. 신돈. 우리 역사에는 요성, 신돈 이러잖아요. 이 성녀 출신인데 그 당시에 그 배설을 할 때는 환속했어요. 그냥 스님은 아니고. 근데 이 신돈이 이제 출신이 뭡니까? 귀족 출신이 아닌 거야. 왜 귀족 출신이 아닌 사람을 공민왕이 선택했느냐? 귀족 출신은 자기 주변에 귀족들을 가지고 있는 자기 세력에 그 울타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혁을 못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이해를 대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정치적 배경도 없는 그래서 이 신돈이라는 사람은 절에 뭐냐면 종로로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선임이 됐어요. 그런데 아주 영특했던 모양이죠. 뛰어난 출중한 지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고려 사회에 이 원나라하고 그 친원했던 친원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세력을 꺾어야 되는데 그 꺾는 게 뭐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반 같은 것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저항을 하겠어요. 그 저항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세력을 꺾어서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세력을 형성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만들 때 새로운 세력을 만든 그 가운데 하나가 여기 뭐예요? 선비사자야. 그래 이제 사대부라고 하는 세력을 형성해요. 그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학문을 닦는 사람들, 글을 읽는 사람, 전문으로 독서를 하는 것이 직업이야. 직업적으로 독서를 하는 사람. 그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발탁된 사람이 뭐 이색도 있고 뭐 목원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 그게 이제 그게 그 송나라 또 새롭게 이제 그 원나라가 망하면서 나중에 그 등장하는 명나라 이런 때에 그 송유학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는 성리학 새로운 이제 학문이죠. 그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 가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는 정도전이요, 하나는 정몽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도전은 그 뒤에 신돈이 몰락하고 신돈의 개혁이 성공했으면 고려도 살아나고 그거 할 텐데 신돈이 이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공민학에게도 실수가 있었지만 그 당시 고려 사회에 기득권 세력인 귀족들이 강력한 저항을 해서 그 신돈을 밀어냅니다. 그 신돈은 막 기왕 가서 죽어버리고 그런데 그 신돈은 그렇게 해서 죽고 없어졌지만 신돈이 키워놓은 세력이 있는 거야. 그게 이 사대부 세력이에요. 그 이 세력들이 뭐냐면 두 갈래로 갈라져.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고려는 끝났다. 이거는 없애버리자.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창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도전이고 아니다. 우리가 공부한 게 뭐냐? 나라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는 불사이군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의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고려를 다시 강대한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몽주야. 그래가지고 됐는데 정몽주는 그래 뭐예요? 고려를 지탱하고 고려를 새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 하나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게 누구냐? 이성계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반대로 이성계 입장에서는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정도전이나 이성계 입장에서 볼 때는 정몽주를 놔두고서는 절대 새로운 왕조를 창업할 수 없구나. 그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래 된 거야. 그런 중에 이제 이성계가 병이 나가지고 아파서 누웠다고 하는데 그 병문안을 가는 거예요. 정몽주가. 그 가서 그 봐가지고 딱 기회를 받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성계가 피했죠. 이제 알고 피했는데 그때 이방원이가 정몽주를 초대해가지고 시를 하나 읊어요. 시죠. 우리 다 알죠? 이른들 어떠하리 저른들 어떠하리 만수산 더렁치리 얽혀진들 어떠하리 어떠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런 시를 이제 쓰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 멋이 있어. 옛날 전두환이 뭐 삼층 교육대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총 들고 하고 무조건 빵 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는 그래도 뭔가 글을 읽은 사람들이니까 사람을 하나 죽이고 살리는데도 풍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멋이 있고. 그러니까 정몽주가 그 말을 탁 받아가지고 이제 답변으로 탁 내놓은 시조가 뭐냐?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 자꾸 똑똑한 척하고 지조를 지키는 척하고 니 그릇 쌓지만 그러지 마라. 막 이래 사는 거 저래 사는 거 한평생 사는 건데 이게 망하지는 왕조 이거 지키고 뭐하냐. 우리도 우리끼리 얽혀가지고 같이 동지가 되자 이 소리야. 드렁칩 얽혀진 만수산 드렁칩처럼 얽혀가지고 우리가 손잡고 같이 얽혀보자 한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몽주가 탁 받아가지고 뭐냐면 이 몸이 죽고자 나는 네가 나를 죽이더라도 난 그래 못하겠다. 예. 그리고 백골이 친토돼도 막 나는 그 고려 왕조에 대한 향하는 마음이 변할 수가 있겠느냐. 난 이 지조를 지켜야 되겠다. 이래 한 거예요. 그래 그래갖고 그렇게 하고 이제 술 한잔 마시고 돌아오는데 선주교에서 뒤에서 막 기다리고 있다가 막 한 번 쳐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때 정몽주가 이미 안 거야. 내 힘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이 불황당 같은 이 세력들을 꺾어서 없앨 수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노? 막 저놈들이 나를 때려 죽이면 죽자. 막 피해서 어디로 갈 수도 있을 건데 그 말을 거꾸로 타고 갔다 그러잖아요. 왜 거꾸로 타고 가냐? 저놈이 와서 몽지 들고 때리는데 그거 쳐다보려고 하면 그게 그저 하니까 그냥 그럼 얼굴 보지 말자. 그 말을 거꾸로 들어. 그러면 그래서 했는데 그 지금도 선주교에 가면은 불가지론이라 그 선주교 다리에 그 돌이 붉게 물들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축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 옆에 전에는 그 다리 이름이 안 돼 있는데 선주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정몽주가 죽고 난 뒤에 거기에 그 대나무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가 솟아서 그 옆에 크고 있다. 그래 실제 보면 그렇게 있다 그래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총알처럼 그 개성에 한번 갔어야 되는데 내가 개성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두서 번 있었었는데 평양 가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개성을 못 갔어. 그래 뭐 기회를 놓쳐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못 갔는데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실제 그 피자국이 지금도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선주교예요. 그 정몽주가 죽어. 그러니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정몽주라는 사람이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정몽주와 정도전. 그렇게 해서 이제 정몽주를 죽이고 걸릴 게 없죠. 이제 그 일사천리로 해서 이성계가 조선을 창업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냐 하면 조선을 창업했는데 정도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우리가 막 생각하는 민주주의적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왕 1인이 통치하는 국가는 안 맞다. 이렇게 본 거야 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왕은 상징적으로 두고 그 밑에 신하. 그래서 왕권이냐 신권이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왕권의 나라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신하가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신권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고금을 통해서 그게 왕조 국가에서 과연 그러면 신하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체제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좀 의문을 좀 가져봐야 돼요. 그런데 정도전이가 생각하는 건 아닌데 신권의 국가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성계가 실제 왕이 됐지만 크게 권력을 행사를 못했어요. 이성계는 창업 그 조선의 창업 그 태조지만은 못했는데 그래서 이성계의 아들 가운데 정도전이가 선택한 사람은 방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성계의 원래 부인은 죽고 그 나중에 다시 얻은 부인이 이제 왕비라 그 왕비
신의 왕비라 하는 뭐 정확한 이름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 왕비한테서 나온 아들이 그 당시 나이가 어려. 그게 방간이라고 하는. 그걸 왕으로 세워놓고 상징적이니까 나이가 많을 필요가 없죠. 뭐 권리 행사하려고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 세워놓고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하려고. 사실 또 그 당시 중국에서도 새로운 왕조가 생겼는데 그게 명나라예요. 근데 그 명나라에서도 이 조선에 경계해야 할 인물로 이성계라든가 이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정도전을 가장 경계해야 할 인물로 생각했다 그래요. 예, 그럴 정도로 정도전이 이제 중요한 인물인데 그걸 이방원이가 기습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전의 친구 집에서 자기 집에서 한번 그 방비도 세고 하고 그랬을 텐데 친구 집에 방문해가지고 그 술을 마시고 있는데 기습적으로 가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가고 한 방에 날려버려서 죽어버렸죠. 그 정도전이가. 그 정도전이 죽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떤 역사적 구석이 생겼어요. 이방원이가 정도전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장악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 왕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여기서 딱 생기는 거야. 어떤 게냐면 조선을 창업한 최고의 공로자인 정도전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나쁜 놈. 형편없이 나쁜 놈을 만들고 그리고 누구를 정몽주. 이 정몽주는 어떻게 됐어요? 같이 우리가 조선을 창업하자 있겠는데 의리를 지키고 자기 정절을 지키고 자기 그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해서 안 했잖아요. 그래갖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나라를 창업하기 전에는 어떻게 돼? 이게 이놈을 죽여야지 나라를 창업할 수 있다 이랬는데 나라를 창업해놓고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한테 어떤 인물이 필요하냐? 도전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절대적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충성할 사람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그런 신하들에게 그런 이념,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하냐? 정몽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몽주는 충절의 상징으로 계속 조선 500년 동안 계속 숭상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거야. 반대로 정도전은 어떻게 해요?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창업하는 사람이니까 이 배신자다. 이 나쁜 놈이야. 막 이거는 오히려 그래서 자기가 창업한 나라인 조선에 의해서 정도전은 나쁜 놈, 아주 배신자. 지가 왕을 무시하고 지가 권력을 다 행사하려고 했던 놈, 막 이런 걸로 취급받아가지고 완전히 조선 500년 동안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와서는 뭐예요? 그런 걸로부터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정도전이 좀 부각하고 조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간이 뭐 우리가 참선을 몇 번 했는데 얘기를 꺼내기 전에 시간이 뭐 가버리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이 동인을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고금을 통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창업을 할 때는 뜻이 잘 맞는다 그래요. 왜냐? 헐벗고 굶주릴 때는 마음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가난한 집은 형제가 다 화목해요. 근데 이제 이게 뜻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뜻이 안 맞는 거야, 서로. 안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옛날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생은 함께 하지만
고생 끝에 성공을 하고 나서 절기잖아요. 낙은 함께 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낙불동이야. 낙은 같이 하기가 어렵다. 이래 돼요. 그러니 왕조에서는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게 뭐입니까? 내가 왕이 되면 누구를 제일 먼저 죽입니까? 자기 형제를 제일 먼저 죽이는 거예요. 자기 형제. 이거는 동서를 막론하고 다 그래요. 재산이 있는 집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제일 먼저 누구하고 싸웁니까? 자기 형제들이 싸우는 거예요. 재산 가지고. 그래서 저 먼데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느냐? 자기하고 아무 그것도 없는 딴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야. 형제간은 가까이 안 지내요. 서로 원수가 돼버리지. 그래도 다 아이고 그렇게 싸울 때 싸우더라도 돈 좀 많아봤으면 싶어져 샀다. 고금을 통해서 다 그렇습니다. 이 고사성어에 이제 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5월 월이라 하는 게 또 다롤자를 갖고 있어요. 5월 동주라. 대주자입니다. 5월 동주라. 그러니까 오나라와 월나라가 같은 배를 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좀 재미있어. 한번 들어봐봐요. 이제 이 동인이라는 얘기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오나라의 이제 왕이 함녀라는 사람이 왕이에요. 강대한, 원래는 오나라도 조만한 나라고 월나라도 조만한 나라인데 옆에 주변에 초나라라든가 뭐 조나라라든가 진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강대한 나라들이 주변에 꽉 있어요. 춘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들이 있는 속에서 이 두 나라가 생존하려고 하면 서로 결합을 해야 돼. 딱 힘을 뭉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모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동주야. 5월 동주.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잘못하면 망한다. 이래 돼 있는데, 그런데 같은 동지가 사실은 뭐예요? 기회가 오면 원수가 되는 수가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쟁을 했어. 그래 이제 월나라에는 임금이 9천이라는 사람이고 오나라의 임금은 함녀라는 사람이에요. 그 9천이 오나라를 쳐가지고 오나라로 그 석이 그 함녀가 전쟁에 전사를 했어요. 그 이 함녀의 아들이 부차라는 사람이야. 이게 뭐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도 되게 다 아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부차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원수를. 그래서 뭘 하느냐? 와신을 하는 거예요. 와신. 누울와자입니다 이게. 그 신자. 아이고. 이게 뗄나무 신자라고 하는 글자예요. 뗄나무 이제 이게 신자. 그래 그 뭐냐 하면 뭐 우리나라로 보면 장작 같은 게다 이 소리예요. 그 장작 같은 게 이런 걸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잔다 이 소리예요.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왜 그러냐? 내가 어떻게 편한 잠을 잘 수 있겠냐? 우리 아버지가 그래 그 억울하게 죽었는데 아버지의 원수를 갖기 전에는 난 편안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 못 잔다. 이 부차가 그 와신을 하는 거예요. 와신. 그래 고생을 하고 이를 아물고 칼을 갈고 그것을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다시 전쟁을 월나라를 쳐들어가서 이 나라하고 사이는 이제 이렇게 중국엔 지금도 가면 이제 이 거석이 되는데 이게 뭐 이건 다 지워 이렇게 되겠다.
보자면 양자강이 이렇게 쭉 항하라는 강이 있고 양자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오나라와 월나라는 양자강이에요. 그 여기 오. 이 나중에 삼국지에도 오나라 나오고 뭐 유명하잖아요. 그 오나라가. 여기 이제 월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있는데 그 이 오나라는 이제 어떻게 지리적으로 좀 불리한 것도 있고 왜냐면 이 강이라는 게 양자강이 굉장히 큰 강이잖아요. 그 여기 강을 건너서 진출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게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유리한 점도 있어. 왜 그러냐면 침범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또 이건 오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면 이 사람이 이래 진출하기도 어렵지만 이놈들이 오나라를 하려고 하면 강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그 조조 군대가 이걸 강을 못 건너가지고 결국 망하듯이 예. 그 당시에 이 강만 안 있으면 오나라가 조조 군대에 멸망해서 끝나버렸지.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인데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뒀어요. 팍 그냥 기습작전을 해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를 거뒀는데 그러니까 월나라에 이제 그 구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부차라는 사람한테 포로가 된 거야. 그 옆에 월나라에 이제 이 그것들이 신하가 오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아주 굉장히 중국 역사에 전략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뭐 오자병법이라는 거 하는 그 병법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오자서가 뭐냐면 전쟁에 탁 이겨가지고 이제 부차가 이제 기고만장해 있을 때 뭐냐면 자기 임금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구천을 죽여야 됩니다. 빨리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이 동지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죽이십시오. 안 듣는 거야. 왜 안 듣냐? 그 서기 밑에는 후천이라는 사람 밑에는 누가 있느냐 또 중국 역사에 아주 유명한 참모들이 두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하나는 백비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범녀라는 사람인데 이것들이 자기 임금하고 같이 생포 자기들은 그 포로로 안 잡혀가도 돼. 그런데 자기 임금을 모시기 위해서 구천을 모시기 위해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가지고 그 가서 뭐 그 구천이 하는 고생을 다 같이 해요. 같이 하면서 코치를 하는 거야. 그래 막 어쨌건 납작 엎드리십시오. 목숨을 당신은 지금 여기서 아참은 아니 저 부차의 아버지를 죽인 당신은 원수 아니냐 부차가 그래 전쟁에 제가 포로가 됐는데 저 사람이 막 눈만 한번 끔뻑하면 당신 목이 달아나는 거니까 납작 엎드려 가지고 충성을 하고 그러니까 부차가 조금도 저놈이 배신할 놈이다 하는 의심을 받지 않을 정도로 엎드려서 충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부차가 이제 이 구천을 뭘 시켰냐 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니까 자기 아버지의 묘지에 묘지기를 시켜요. 묘지기를. 그 시키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심지어 그 기록에 보면 자기 그 부차에 똥을 넣으면 똥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 먹고 갔더라. 그래가지고 그 왜 그런 걸 물어보냐 이러니까 그 전하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야, 저놈이 저렇게 나한테 충성하는구나. 막 이게 딱 넘어가가지고, 예, 그래. 그 속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풀어주는 거야. 포로에서. 그래, 너가 가서 이제 저런 배신할 놈이 아니니까 건너가라. 그리고 오나라에 다시 돌아가고 네 그걸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한테 그래. 그 이 부천이 이제 그 당시에 막 세력이 커져가지고. 진나라든가 초나라든가 이런 걸 다 제압을 해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이제 새로운 천자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나라를 없애고 자기가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왔어 이제. 그래 했는데 이 돌아온 오나라로 돌아온 구천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부터 저 유명한 이 와신이니까 여 밑에 또 하나 말이 붙잖아요. 상담이야.
뭐예요? 설계담차입니다. 와신상담.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자기 문 앞에다가 이렇게 설계를 주머니를 뚝 달아놓고 뭐 무슨 설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를 하나 뚝 달아놓고 문 밖으로 나갈 때마다 나갈 때 설계를 한번 혀로 한번 핥고 나가고 들어올 때 한번 핥고 나가고. 설계라는 게 어떤 게 쓴 거 아니에요. 그래 뭐냐 내가 이 전쟁에 져가지고 저놈 부처한테 잡혀가지고 내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 그런 고생을 했는데 이걸 반드시 내가 이어서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가 내가 힘을 키워가지고 저놈한테 복수를 하리라. 이렇게 해서 상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신 상담이야. 이게 그 한 놈은 장작대 미국에서 잡으자고 한 놈은 썰개를 빨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부강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부강하게 만드는데 그래도 원나라가 언제 나라가 막 강성하니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래서 10년, 20년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면서 한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오자서라는 사람은 뭐냐면 후천을 석방해서 자기 나라로 돈을 보내는 걸 보고 절망했어. 끝났다. 저놈이 얼마나 엄룡한 놈이고 저놈이 지금 마음속에 지금 복수심을 감추고 있는데 그걸 풀어주니까 이제 이거는 원란은 끝난 거구나. 버리고 떠나버려. 도망가버리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지모가 뛰어난 오자서가 떠나고 없다 하는 것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몇십만 군대가 뭐 빠져나간 거나 같을 정도로 이제 힘이 축소되는 거죠. 그래도 기고만장하고 있어. 있는데 이 오나라에서 월나라로 뭐입니까? 이 중국에 이제 가면 이쪽에 오나라 쪽 이쪽에는 뭐냐면 남방 지역이잖아요. 따신 지역이라. 그 강 하나 사이로 상당한 기온 차이가 있는데 이게 따신 지역이에요. 여기는 옛날부터 자고로 뭐예요? 미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미인. 그래서 중국 역사에 아주 유명한 서시라고 하는 미인은 그 오나라 안에서도 막 최고 잘생긴 그 미인 하나를 뽑았어. 그래가지고 이걸 막 세뇌를 시키는 거야. 계속 몇 년을 두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오만 교육을 다 시키는 거죠. 그 춤추는 거, 막 가무 응곡 같은 거 이런 것에서부터 오만 기교를 다 교육을 시켜서 월나라로 보냈어. 근데 막 보니까 이제 왕도 오랫동안 해먹었고 막 이게 권태감도 좀 나고 막 이런 긴장감도 풀려주고 이런 중인데 막 아주 절세 미인 하나가 왔단 말이야. 자기 푹 빠져가지고 서시한테 나라가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을 때 이제 그 부처님이 월나라를 쳐들어가요. 기습적으로 쳐들어가가지고 한 나오이산이라 하는 뭐 나오산 그 중국말로 이제 오거라고 하는 이 산인데 여기에 이제 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질러가 처음에 막 불을 질러가지고 했는데 그 불을 질러가지고 막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신하들이 도움을 어떻게 해갖고 막 군사들 도우면서 그 불에 빠져나왔거든. 그러면 그것은 물을 막아놓고 있다가 막팍 터뜨려가지고 그래 죽였대. 그리고 거기서 부처님 처참하게 죽어버렸죠. 그게 대패했어요. 대패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강을 해서 돌아오는데 뭐입니까? 함녀라는 사람이 범녀. 이 범녀라는 구천의 참모.
탁 가가지고 올라래 붙들이 갖고 포로 갔을 때 그렇게 그런 온갖 친구의 그 고생을 다 할 때 따라가서 그 같이 고생을 했던 그 충신 그 법녀가 뭐라는 게 사직서를 내고 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 깜짝 놀라요. 아니, 예? 같이 내가 나라를 떼내주고 막 같이 내가 그 성에서 하더라도 내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는데 어찌 그서 갑니까? 그 이 사람이 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야. 예, 우리가 고생은 같이 나눴지만 권력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는 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성이 지금은 다 이렇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뭔가 내가 눈에 거슬리고 보기 싫어지고 그래 되면 핑계를 대서 죽이게 될 거다. 그 중국 역사에 유명한 뭐 나중에 그 뒤에 이런 거 얼마나 몇백 년이나 흐른 뒤에 얘기지만은 또 한나라에 뭐 항고적 유방도 그거 보면은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 그 예전에 뭐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토사구팽. 토끼가 죽으면 아니 토끼를 사냥할 때는 사냥개가 필요했는데 토끼를 잡아먹고 나면 사냥개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개를 잡아서 삶아먹는다. 그게 토사구팽이라는 그 색이야. 그 동인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모은다고 하는 동지를 만나기가 아주 어렵고 동지를 만나서 같이 평생 일생을 같이 동고동락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 그 색이다,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지를 얻어야 되지만 또한 그 동지를 평생 같이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이건 뭐 그냥 서비스 강의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요거는 이제 그 속으로 첨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월동주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아이고 뭐 지도가 이상하게 됐네. 이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는 러시아, 여기는 중국, 이거는 일본, 이거는 한국, 여기 이제 이쪽 밖에 뭐 있다고 봐야 되지만 거기에 한번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이 있어요. 일찍이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도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서구 열강들을 일러서 뭐라면 대양 세력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륙 세력이다. 그래서 이 대륙 세력과 대양 세력이 한반도라고 하는 요 가운데 끼어 있는 지정학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그래 요걸 놓고 각축전을 벌인다. 왜 각축전을 벌이느냐? 이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필요했고 이 대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필요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세력이 서로 이 땅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판세가 달라지는. 그래 2차 대전이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딱 잘라서 그러지 말고 이거하고 싸우지 말고 대양 세력이 남쪽 차지해먹고 대륙 세력이 북쪽 차지해먹자. 우리는 공산주의 또는 무슨 이쪽에 뭔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땅덩어리를 놓고 나눠 먹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래서 이념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 아까 밥 먹고 나서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오늘날 지금 굉장히 이 동북아를 놓고
복잡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120년 전의 가보년해에 일어났던 대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각축처럼 오늘날도 또 120년 후 이 가보년에도 여전히 그러한 양상이 보이고 있다. 이런 데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내가 세계 정세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세계 정세를 복잡한 세계 정세를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보다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이제 우리한테는 절대절명의 일이 뭡니까? 120년 전에는 고종이 뭐예요? 국가 자주권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근데 100년 후인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과제를 갖고 있느냐? 통일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을. 그런데 중국이 지금 현재 느닷없이 급성장해가지고 옛날에 러시아가 센 놈인 줄 알았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센 놈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대양 세력을 대표하는 미국이라든가 이 일본 이 두 나라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1, 2등 아니에요. 1, 2등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최고 센 놈이 누굽니까? 미국. 그 다음에 두 번째 센 놈이 누구예요? 일본이야. 우리가 일본 놈 가고 뭐 일본이 그것을 하지만은 경제되고 말로만 그하지만 진짜 일본이 얼마나 세다 하는 걸 우리는 그동안에 면밀하게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 지금 이 유럽 같은 데 이런데 잽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일본의 경제가 그만큼 일본 경제가 커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언론이 같은 보면 우리가 마비되어 있는 게 일본 경제가 뭐 한 10년 뭐 20년 동안 뭐 침체기를 겪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오래된 70년대 이후에 미국이 뭐 흑자를 내본 일이 뭐 클린턴 때 흑자를 좀 냈지. 그동안에 뭐 흑자 낸 일이 뭐 있어. 맨날 적자락 하잖아요. 그러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한 번도 세계의 주도권이나 패권을 놓친 적이 없듯이 일본이 경제 불황하지만 세계에서 지금 현재 경제대국으로서의 그 패권을 놓친 일이 없어. 이 굉장한 나라예요, 일본이. 그런데 이 나라에게 맞짱을 뜨는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지금 현재 미국이 15조 달러, 일본이 7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뭐 두 개를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간에 이 두 나라는 지금 현재 이 세력 판도에서 같이 한 배를 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두 개 합하면 22조라는 어마어마한 경제 거석을 갖고 있어요. 중국은 어디하고 합합니까? 합할 데가 없어. 단독 거석으로 갖고 있는데 지금 언제 얼마냐면 12조억이나 뭐 13조억이니 익하고 지금 있거든요. 13조 13조억 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단독으로도 일본보다는 앞섰지만 경제력은 미국에는 아직까지 못 미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전쟁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경제력 싸움이에요. 경제력 싸움. 그런데 중국이 지금 현재 뭐는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선에 중국을 보면 뭐예요?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도 기계 따갑도록 많이 들었잖아요. 동북공정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여기 있는데 38세 이나무를 옛날에 갈라가지고 이거는 백제입니다. 이건 뭐예요? 신라예요. 또 이게 뭐예요? 고구려잖아요. 이게 이렇게 땅덩어리 갖고 있었잖아요. 고구려가. 중국이 뭐가 느닷없이